자, 그러면 이제 대안은 뭐야? 대안은 얘들아 봐봐. 지금 봐봐. 여기 봐봐. 니보가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잖아. 지금 얘들아 사회윤리가 정착될 때 사회 정의가 가능한데 지금 기득권 세력들은 원래 힘이 센 집단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 제도를 왜곡해버린다. 법을 자기에게 유리한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자 보자. 어차피 사회 제도가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게 구성돼 있어. 그러면 봐봐. 개인적인 윤리, 즉 선의지를 가지고 뭐가 이렇게 자꾸 뭐 벌레가 이렇게 얘들아 선의지를 가지고 왜 웃어? 선의지를 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행위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아까 니보가 경험한 것처럼 사회 속에서 그냥 포기하고 에이 나도 그냥 부정직하게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 이해됐지? 그래서 대안이 뭐냐? 힘의 불균등한 분배를 개선을 해야 돼. 쉽게 하면 개혁해야 돼, 얘들아. 오케이? 왜냐하면 특정 집단이 힘이 세기 때문에 제도가 왜곡되잖아. 알아듣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걸 개선하기 위한 사회 개혁이 필요해. 오케이? 이해됐죠? 네. 근데 이 개혁 세력은 철저하게 선의지의 통제가 필요해. 선의지의 통제를 받으면서 이 사회 개혁 세력은 반드시 강제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오케이? 이해됩니까? 자, 왜 강제력 사용을 얘기해? 왜 강제력 사용을 얘기해? 얘들아, 니버는 인간 내면에 뭐가 있다고? 이기성이 있어. 인간이 항상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기성이 어디에서 분출되어 나온다고? 집단을 형성한과 동시에. 그 집단이 이기적인 행위를 하잖아. 그들에게는 얘들아 논리적인 대화, 타협, 니보가 볼 때는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야. 집단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절대 그 말을 따르지 않아. 말 이해되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그딴 얘기 듣지 마. 우리에겐 힘이 있어. 힘들어 밀고 나가면 돼. 그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사회정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강제가 필요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강제력에 심지어 뭐까지? 비합리적인 방법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합리적 강제력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인 거. 자, 책 봐봐. 거기 뭐라고 써있어? 페이지 넘겨와봐 얘들아. 저기 204페이지에 4번 봐봐. 비합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하면서 3번에 봐봐. 동그라미 3번에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회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오케이? 거기 뭐라고 써있어? 얘들아? 이기심, 질투, 원한과 같은 형태들을 다 사용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여기 봐봐. 집중.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떤 특정 집단에 집중. 엄청나게 힘이 세서 자기에게 유리한 형태로 법을 만들어. 말 이해됐지? 근데 이들의 힘을 일정하게 통제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들이 합리적인 대화를 절대 말을 안 들어. 니번은 뭐라고? 이 집단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어떤 집단이 있어. 뭔 말인지 이해되니? 약자였던. 이 사람들을 추동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원한을 이용해서 그 집단들을 견제하는 방법도 가능해. 다른 집단의 질투심을 이용할 수도 있어. 어떤 집단의 이기심을 이용해서라도 그 기득권 세력을 제어를 해야 돼. 말 이해돼?
이건 칸트 윤리학에서 나올 수 없는 얘기잖아. 알아듣고 있지? 그러니까 요 얘기는 다른 사회 세력들을 봐봐. 다른 사회 세력들을 이용해서라도 기존의 기득권 집단을 다 견제를 해야 돼. 근데 다른 사회 세력이 항상 정의로운 입장에서 움직이지 않아. 그들도 똑같이 무엇을 갖고 있어? 이기성을 갖고 있어. 근데 그들은 약자 집단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기성으로 사회제도를 왜곡을 못했던 거야. 아무튼 그들의 이기심도 이용을 해서라도 기득권 세력을, 기득권 집단을 제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놓고 보는 거야. 오케이? 말 이해되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사회개혁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강제력 안에는, 얘들아, 이 강제력 안에는 리브어는 폭력도 심지어 들어가 있어, 얘들아. 폭력도 포함되어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그러면 말 그대로 사회가 잘못하면, 얘들아, 독재사회 비슷하게 될 수 있잖아. 리버는 항상 전제를 갖고 있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전제를. 왜냐면 이게 미국 사회를 지금 분석한 거란 말이야. 미국의 시민이었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폭력이 함부로 날뛰면 안 되니까 반드시 사회개혁 세력은 뭐가 필요하다고? 선의제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해됩니까? 알아듣고 있죠? 자, 그리고 거기 얘들아, 거기 우리 동그라미 4번 봐봐 얘들아. 4번에 4번 뭐라고 써있지? 개인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심의 함양이고 사회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다라고 써있지. 자, 개인의 도덕적 이상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은 충돌할 수 있으나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쉽게 조화되지도 않는다. 뭔 말이냐면 개인의 이상은 뭐라고? 뭐라고? 이타심의 양상이야. 사회 이상은 정의야. 근데 둘은 충돌할 수도 있어. 자, 무슨 말이냐? 집중. 얘들아, 가장 도덕적인 사람은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야.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니라 불교의 자비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집착하지 않고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싹 다 베풀어 주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 봐봐. 얘들아, 불교에서는 유교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선악 판단을 하려고 하질 않아. 우리 모두는 서로 간에 연결돼 있고, 그리고 현세에서 업보가 나중에 죽어서 다시 다른 형태로 얘들아 그 업보에 대한 대가를 받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런 형태로 얘들아, 이타심이 졸라 뛰어난 사람은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한 사람도 기꺼이 용서해 줄 용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보자. 사회적인 측면에서 정의는, 야, 나쁜 짓을 한 놈은 어떻게 해야 돼? 형벌을 줘야 돼. 근데 뛰어난 이타성을 가진 사람은 그걸 용서해 주자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충돌해야 하네? 충돌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어떤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할 거니까. 그치? 그런데 또 뭐라고 써 있어? 충돌할 수 있으나 절대적이지 않으며 그리고 쉽게 조화되지도 않는다라고 써 있지? 왜 쉽게 조화가 안 돼? 개인의 이타심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사회적 맥락이라든가 관계 속에서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근데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건 항상 보편적 원리를 추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니버가 볼 때는 개인 윤리하고 사회 윤리가 가는 방향이 기본적으로 달라요.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조화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아듣고 있냐? 사회 제도하고 사회 질서는 그 자체로 정의라고 하는 방향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은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윤리하고는 다른 측면이 존재할 수가 있다고. 말 이해돼?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니들이 지금은 입시 때문에 바빠서 그러는데 사실 지금 니들이 읽어도 이해될 수 있는 책이야. 문장을 정말 쉽게 썼어. 복문이 거의 없어. 문장을 되게 쉽게 썼어.
우리가 바로 뒤에서 이거 정리하고 바로 그렇게 할 텐데 지금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거든. 근데 뒤쪽으로 가면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좀 알아야 되거든.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와. 이제 그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긴 한데 나중에 언제 한번 가서 읽어봐봐. 그러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졸라 커져요. 간단하게 다시 논리 정리해보자. 논리 정리해보자. 기본적으로 얘들아, 이번은 나라고 하는 개인이 이기성하고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개인이 집단에 참여하게 되면 집단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일단 니보의 핵심 분석이 이거란 말이야. 우린 개인적인 측면에서 웬만하면 착하게 사는데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특히 집단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얘가 뭐라고? 사회제도를 왜곡한다고. 왜? 얘가 힘이 세니까. 얘가 힘센 집단은 기꺼이 이걸 왜곡하잖아.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이들의 힘을 제어를 해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되지?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집단의 힘을 제어하자. 그렇잖아. 근데 제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죽어도 강제력이 필요하다. 죽어도. 그리고 이 강제력에서 비합리적인 방법도 필요하다. 오케이? 요 논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온갖 예시를 다 들어요. 알아듣고 있지? 네. 자, 봐봐. 니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얘들아,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선생님은 지금 특정 어떤 집단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이미 대학 때부터 이미 집단에 들어가 있구나. 아까 뭐 예시를 들었잖아. 성대하고 한대. 그치? 지금도 뭐 집단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자, 봐봐. 근데 우리가 얘들아, 너희들도 개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다 선하고 착한 존재지만 특정 집단에 들어간과 동시에 자기는 생각하지 못하고 집단이 요구하는 거에 따라가다 보면 이기적인 행위에 동참하게 된다고. 오케이? 얘들아 봐봐. 그냥 간단하게 예시 들어줄게. 간단하게. 얘들아, 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지금 의사협회는 대학에서 의대생들을 확대하는 걸 찬성할까 반대할까? 반대. 왜 반대? 왜냐면 의사의 인원수가 적을수록 자신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거든. 자, 대학에서 봐봐. 대학에서 의대 정원을 올려달라고 10년 전부터 얘기했거든. 의협이 반대했어.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오케이. 왜냐면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의사들이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노령화가 더 커지고 있잖아. 의사들이 많이 필요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의협이 거기에 반대하면서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했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행위가 이렇다고. 그냥 간단히 또 하나. 자, 봐봐. 우리나라 사법시험이 몇 년 전에 없어졌어. 이제, 그치. 로스쿨이 이제 말 그대로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무조건 로스쿨을 가야 되잖아. 근데 로스쿨의 정원이 2,000명이거든? 근데 로스쿨 정원이 2,000명 있었고 사법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인원이 1,000명이었어. 근데 사법시험이 사라지자 정부는 그 1,000명을 그동안 로스쿨이 없던 대학이 로스쿨을 요구하니까 거기에 배정을 하려고 했거든? 할당하려고? 누가 반대할까? 변호사협회가. 말 이해되니? 변호사협회가 반발해. 원래는 1,000명, 2,000명, 3,000명 규모였는데 그러니까 정부는 그 규모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변호사협회가 반발하지. 이놈 딱 하나야. 뭐야? 변호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로스쿨을 배당하지 말라는 거야. 오케이? 이게 들으면 그럴싸한 논리지만 얘들아 잘 봐봐. 이게 골 때리는 논리야. 자, 간단하게 보자. 어떤 특정 직업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정부가 법적으로 그걸 통제하는 법을 만드는 게 맞니? 아니지. 근데 유독 변호사만 어떻게 돼? 정부가 공급 부분을 통제하고 있어. 로스쿨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리고 로스쿨을 나와도 시험을 봐도 정부가 합격선을 80%로 잡겠다고 했거든. 말 이해돼? 이거 잘못된 방법이야. 이거 자체가 지금 니보가 정확히 얘기한 대로 특정 사회집단의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사회제도를 왜곡하는 거라고. 중요한 건 80%, 50%가 아니라 일정한 성적권을 가지고 이 성적권을 넘으면 누구나 변호사 자격증을 받도록 하는 게 맞는 거야. 그건 자격증이니까. 근데 인원 자체를 정부가 규제하려고 하는 거는 기득권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내 말 이해돼? 왜 출제자들이 그렇게 니부어 문제를 계속 내는지 이해되니? 나나 너희들이나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집단의 참여함과 동시에 자기 이익을 지키겠다고 사회정의하고 무관한 이기적 행위를 할 수가 있다고. 선생님이 이 책을 보고 충격을 받거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부분이 그거야. 상당 부분의 사회 갈등의 대부분을 니보가 다 설명해. 우린 그냥 기계적으로 이제 수능 공부를 위해서 집단 이기주의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 우리 문과야. 문과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지? 문과가 하는 일이 그리기야.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문과가 하는 일이 뭐라고? 인간과 사회를 분석해서 연병할 언어로 설명한다고. 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뭐야? 언어고 그 전에 이제 분석들이 들어가야 되잖아. 이거 무식한 이과 애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뭐라고? 문과가 뭐 하는 데라고? 인간과 뭐라고? 사회를 분석해서 언어로 설명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